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간밤에 또 나스닥이 잘 움직이다가 또 급락을 하면서 마감이 돼서 오늘도 사실 오전부터 불안한 스타트가 좀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참 재밌는 거를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2020년도 3월달 코로나 급락 시절에 그 당시에도 예상 체결가 즉 장전 예상 체결이 저는 하한가가 100개가 찍힌 적을 거의 그때도 그렇게 나오지가 않았는데 이번에 네 하한가가 100개가 찍히더라고요. 자, 본격적으로 반대 매매는 오늘부터 좀 시작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어제 이미 우리나라 시장이 나스닥이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 마감을 했었기 때문에 일부는 이미 이제 시장에 선반영이 됐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자꾸 시장 자체가 개파락을 하지 않고 장중에 이런 신용 물량을 청산을 시키고 다시 또 누르고 그런 모습이 연속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참 증시 전반적인 피로감을 쌓인다라는 느낌도 많이 드네요. 사실 오늘 시장을 보면 굉장히 좀 안타까운 느낌도 많이 들고 개인적으로 막 짜증스러운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도대체 올해 1월 달에 왜 이렇게 많은 이 국내 내부적인 악재가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지. 사실 주식판에 있으면서 뭐 수많은 악재들은 존재를 하죠. 근데 1월 달 들어서 뭐 말도 못하는 뭐 대량 뭐 횡령이 나오질 않나, 또 연속적인 공장에 불이 나질 않나, 또 2020년도 3월 달에 있었던 에코프로 BM의 이 내부자 거래 관련해서 줄곧 주가가 오를 때는 이런 악재 기사도 띄우지 않더니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냥 죽어라고 악재를 단독 기사를 띄우면서 급락을 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장 막판에 뭐 2시 이후에 시장이 급락을 한 거는 전적으로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그룹주의 이 칼날처럼 떨어지는 급락 속에서 지수가 무너져 내린 건데요. 참 이 자체적으로만으로도 굉장히 짜증 납니다. 굉장히 오늘은 좀 짜증 나요. 왜? 왜 도대체 주가가 오를 때는 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만히 있고 왜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하는 건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은 뭐냐, 달리 말해서 위에서 뭐 이런 글로벌 세력이 있었다면, 뭐 기관이 있었다면 그러한 수급으로 올릴 때는 그냥 다들 쉬쉬하고 넘어가면서 지금 차익 매물을 쏟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까지도 들기 때문에 참 개탄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죠. 참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자,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죠. FOMC 그리고 LG에너지 솔루션 상장, 드디어 악재 소멸의 시점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악재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형 구간상 질적 반등 존이 저는 맞다라고 판단합니다. 사실 에코프로 BM만 아니었다면 장막판에 이런 투매는 없었을 거고 지수는 어느 정도 네 상승 반열에서 마감이 됐을 건데, 에코프로 BM의 이 말도 안 되는 하락 지세에 증시가 조금 휘청휘청 됐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좀 장 막판에 막 투매도 막 나오고, 그리고 시장이 또 밀리다 보니까 내일 또 맞아야 될지 모르는 이 신용 반대 매매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두려움들이 시장의 투매를 오늘 장 막판에 좀 불러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1시간을 남겨놓고 고점 대비해서 2%를 빼버렸기 때문에 그 시간적 낙폭은 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되었던 이거는 개별 종목의 이슈기 때문에 시장에는 영향은 오늘까지만 네 받길 바라면서 일단 시장 보도록 하죠. 사실 오늘 장중 한때 상승 종목 수가 코스닥 1100개까지 올라가면서 뭐 전반적으로 그렇게까지 썩 나쁜 시장은 아니었습니다. 뭐 일부 종목 위주로 수급이 쏠려가는 모습은 있었으나 그래도 해볼만한 시장의 흐름이었었는데 장막판에 좀 밀렸고요. 여타 아시아 증시 뭐 고만고만한 상승 반열에 올라가 있는데,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러시아의 이 푸틴이 2월 4일에 있는 이 중국 올림픽에 정상적으로 참석을 한다. 그리고 러시아 대 유럽, 뭐 독일, 프랑스의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고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뭐 짧은 시간 내에는 러시아의 침공은 없을 것이다라는 이런 유화적인 제스처는 러시아 포함 유럽 국가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에서 자꾸 제 개인적인 이 뇌피셜이라고 할까요? 이 바이든의 지지율이 하락을 하자 자꾸 이쪽에 불안을 조장하는 느낌이 미국에서 오히려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 뭐 상원 의원들이 어제는 상원 의원들이 러시아를 선제적으로 공격을 하기도 전에 선제적으로 제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장막판에 좀 밀렸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를 남겨놓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빠지다 보니 그러한 불안감이 시외까지 이 투매를 좀 불러일으켰었는데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의 호실적 그리고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관점에서 특히 데이터 센터의 이 호실적은 뭘 의미하냐? 마이크로소프트만 이 데이터 센터를 하는 게 아니죠. 아마존 또한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합니다. 이쪽 부분에서 매출이 급증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아마존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저는 시장에 연속적으로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다시 한번 이 미국의 이 기술주에 대한 이 기대감을 불러놓을 수 있는 재료가 나왔다라고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도 당분간은 잠잠해지고 FOMC 회의도 오늘이면 끝나고 어찌 되었건 뭐 금리를 뭐 1월 달에 바로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 잠깐의 쇼크 이후에 또 반등을 하겠죠. 뭐 근데 정상적으로 3월 달에 인상을 하고 양적 긴축은 경기 동향을 그러니까 경기의 상황을 봐서 우리는 판단을 하겠다라고만 말을 한다면 이건 또 재료 소멸로 악재 해소로 시장을 받아들일 겁니다. 주가의 위치가 만약에 높은 위치에서 이런 부분이라면 충분히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불안 요인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당폭 낙폭을 키웠기 때문에 어찌되었던 이게 데드캣 바운스 간에 시장은 반등을 해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그 다음에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FOMC 그리고 내일 본격적으로 LG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는데요. 이 또한 뭐 당일 엄청난 거래 대금을 쓸어가는 거는 무조건 발생을 할 겁니다. 수조 원대 거래 대금이 터질 건데요. 저는 항상 매매하던 방식대로 또 LG 에너 솔루션을 대응을 할 거고요. 이게 이제 제가 바라보는 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차트를 펴서 과거 SKIET 흐름처럼 갈지 아니면 카카오뱅크처럼 올라갈지 그 두 가지 포인트를 보면서 차트를 잘 연구해 보십시오. 개인적으로는 이 신규 상장 종목 관련해서 매매에서 제가 일부러 항상 영상에서도 타점을 이렇게 보여드렸었고 하면서 계속 코멘트를 드리는데 기계적 매매만 된다면 이거는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매매의 하나의 방법이고 기준점도 굉장히 심플하기 때문에 이런 점은 미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또 대응하기가 편하겠죠. 그렇지만은 그러한 전략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아침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고 뭐 시가를 돌파하면서 올라가는데 하고 있어 버리면 이미 고점에서 나는 추격 매수를 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미리 머릿속에 계산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움직여야만 그런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잘 세워 보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오랜만에 장중에 이제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좀 멈추고 한 2,700억까지 오전에 좀 매수가 들어왔었는데 장 막판까지 좀 이어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시장이 흔들리기 때문에 외국인이 또 매도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지난주 수요일날 430억 가량의 품매수가 들어오고 중간에 저는 분명히 이 물량이 상당 부분 청산이 됐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일부 상당 부분 청산이 됐는데 상방에도 물량을 또 박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단 단기적인 반등은 줄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오랫동안 매도를 한 거를 일단 멈췄다라는 거에 의미를 두면 될 것 같고요. 뭐 시장이 반등할 때는 이 많은 거를 뭐 한 1조씩 청산을 해버릴 수도 있어요. 1조씩 뭐 하루 이틀 거쳐서 1조 이런 식으로 청산을 하고 시장이 단기 반등을 크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시가총액이 큰 종목군들 위주로 막 끌고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야 지수가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고요. 자, 시황 볼게요.
오늘 밤에 이제 오늘부터 이미 FOMC가 시작이 되었죠. 그동안 시장 주변인들의 JP모건의 CEO라든지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막 상상의 나라를 굉장히 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실 FOMC의 금리에 대해서는 그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찌됐던 3월 금리 인상을 하고 그에 따른 가이던스가 나올 것이며 양적 기축에 대한 가이던스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미리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이 국채 경매가 있어요. 그저께는 2월물, 어제는 2년물, 오늘 밤은 어젯밤은 5년물을 했는데 경매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거는 무슨 말을 하냐? 금리에 대해서 아직도 우려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수요가 많다라는 거는 그러면 국채 금리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그럼 국채의 이 퍼센티지가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고 어느 정도 저는 힌트를 좀 얻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금일도 국내 증시 외국인의 선물 매수 매도에 의해서 변동성을 키우면서 위아래로 좀 흔들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뭐 시장 관련된 종목군들은 장중에 매매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장 트렌드에 맞는 그러니까 뭐 풋 종목 위주죠. 풋 관련된 그러니까 시장 반대되는 쪽을 계속 보고 있고 일부 이제 레버리지 쪽을 보면서 이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참 어이가 없게 정말로 참 어이가 없게 에코프로 BM의 내부자 거래 관련해서 단독 보도가 좀 크게 실리면서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전부 다 강하게 좀 떨어졌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HN하고 에코프로는 실질적인 이 임원이 관련이 안 됐죠. 에코프로 BM의 임원이 지금 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찌됐든 다 관련은 있을 것 같은데 얘네들이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 에코프로 HN이 가장 시가총액이 적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운 좋게 네 종가 베팅은 안 했는데 종가 끝나고 장후 시간을 매매해서 좀 매수를 해서 시간 내에서 일단 에코프로 HN은 좀 팔아 버렸고요. 내일은 한번 낙주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에코프로 HN을 좀 보지 않을까. 시가총액이 가벼워서. 자, 그리고 일단 에코프로 BM은 아주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해서 급락이 떨어졌기 때문에 단기간에 쉽게 회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가 2차전지 전체 섹터로는 아직 좀 넘어가지 않았는데 오늘 밤에 아마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남아져 있을 겁니다. 테슬라의 실적 발표에서 나머지 2차 전지들을 살려주는지 정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 BM으로 인해서 2차 전지 섹터가 전부 다 좀 암울하게 가는 건지 아니면 에코프로 BM을 제외한 뭐 LNF라든지 뭐 대주전자 제로라든지 이쪽 종목군들을 살려서 가는지 이런 부분은 좀 같이 열어놓고 좀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섹터의 대장주가 무너졌기 때문에 열어놓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러한 섹터에서 자금이 어느 섹터로 흘러갈지 오늘은 사실은 위메이드라든지 이런 게임주 몇 개를 빼고는 사실 정상적인 섹터를 움직이는 IT 반도체도 힘을 못 썼고 메타버스도 사실 못 썼고 뭐 그렇다고 뭐 다른 섹터가 막 잘 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본격적인 반등을 할 때 어떤 섹터가 미리 빨리 아주 돈이 가는지를 내일은 좀 잘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게 이제 내일 시장에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시장 트래킹 전략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은 2차 전지에서 빠져나온 돈이 어디로 갈지 이렇게 봐야 되고 요 며칠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렸던 코로나 확진자가 1만 명을 드디어 좀 돌파를 했네요. 뭐 드디어라고 하면 좀 듣기가 좀 어색한데 참 안타깝게도 네 1만 명이 돌파가 돼서 지금 이 순간도 너무나 또 많은 확진자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려가 많은데 사실 저희는 이제 이 쿠팡을 보면 자가진단 키트의 가격이 다 올랐어요. 예, 자가진단 키트의 가격들이 예전보다 가격을 올리면서 지금 풍기 현상을 좀 빚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같은 날은 뭘 봐야 되냐? 네, 푸종목에서는 이런 종목군들을 봐야겠죠. 어제 시간 외에서 제가 이 휴마시스를 좀 샀다라고 말씀드렸던 자체가 하나의 좋은 힌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장 전에 또 PHC가 자가진단 키트 조건부 허가를 승인받았다라는 이슈를 동반해서 오늘 좀 강세를 보였는데 일단 이쪽 섹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너무 강하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돈을 많이 끌고 가면 사실 시장의 반대급부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가다가 좀 꺾일 수가 있겠죠. 내일 시장이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주도주기 때문에 내일은 봐야 되겠다라고 보여지고, 윤석열 후보의 장모 무죄 이후 인맥주는 급락을 면치 못했지만 그 관련된 부분이 로봇주로 좀 넘어가면서 로봇주 섹터가 좀 강했네요. 오늘 윤석열 정책주가 전반적으로 오전에 좀 강했던 것 같아요.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을 하겠다라는 관점에서 대원전선이 오늘 상한가에 좀 들어갔고, 그 밖에 로봇 관련주가 두 개가 좀 올라왔는데 로봇 쪽 섹터 계속 순환매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은 가장 중요한 게 에코프로 BM이 얼마나 시장에 거래대금을 쓸어갈 건지, 그 거래대금을 쓸어가는 대상이 코스피에서만 국한이 된다면 코스닥은 그나마 선방하는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 에코프로 비의 그러니까 LG에너지 솔루션의 이 상장에 맞춰서 오토엔이라는 엄청난 대박 종목이 지금 날아다니는데요.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갔죠. 네, 자, 종목분들 지수부터 하나하나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 코스닥은 과매도권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오늘 충분히 도치 정도 자리를 만들어 줄 것 같았는데 에코프로 BM 영향에 좀 밀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 정도 선이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면서 5일선을 돌려주는 모습이 빨리 나와야 되겠죠. 일단 장기 평선하고는 아주 거리가 이제 멀어졌어요. 그 말은 이 장기 평선이 이렇게 꺾여서 내려온다라는 거는 중기적으로 이 자리를 단방에 넘어가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올라가더라도 지금 여기는 21선이 이 정도 있겠죠. 930포인트라든지 좀 많이 올라가면은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거는 950포인트 언저리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횡보를 하지 않을까 정도. 지금은 그렇게 계산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장기 평선과 너무 거리가 멀어졌어요. 과거에 올라올 때를 보면 장기 평선이 하나의 지지 역할을 해주죠. 지지 역할을 해주다가 이때 크랙이 가고 완벽하게 깨진 이후에는 저항이 됐다가 저항을 3번 봤더니 급락을 좀 했는데, 지금은 우상향하는 장기 평선이 우하향으로 약간 꺾이는 모습이라 이런 부분을 돌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여지고요. 코스피는 이미 이 장기 평선을 이탈을 하고 꺾여 있는 상태에서 커브를 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LG에너지 솔루션의 상장 이후에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 단기적으로 이런 맥라인까지 가는지 정도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먼저 오늘 PHC 먼저 보죠. 저도 오늘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종가에 다시 담을까 말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PHC가 이 갭을 무려 20%나 뜨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 진단 키트 안에서는 대장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어제 휴마시스가 갭을 17%를 떴었죠. 어제 휴마시스가 갭을 17%를 떴다가 종가상으로는 9%로 좀 마감을 하고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휴마시스를 좀 들고 있었고 장 막판에 추천도 휴마시스를 좀 진행을 했었는데, 일단 어제 매매는 이렇게 좀 됐던 것 같고요. 어제 시간외에서 마이너스권에서 잡아서 오늘 올라오면서 한 2만 120원 정도에서 전량 매도를 하고, 이 자리는 거의 본전 매도 수준입니다. 돌파를 할 줄 알았는데 돌파가 안 나와서, 그리고 이 구간, 이 구간은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구간에서 제가 PH와 휴마시스를 두 개 다 열어놓고 보다 보니까 휴마시스를 매매를 좀 못했던 것 같아요. PHC는 돌파로 들어가서 일단 상한가의 전량 좀 매도하고 깨질 때 팔고 다시 좀 들어왔다가 이거는 상한가의 전량 매도하고 여기서는 한 3번 정도 매매를 했는데, 5장에 이게 에코프로 BM은 아니었어도 저는 상한가를 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에코프로 BM의 이 사태가 터지다 보니까 주가들이 다 밀려서 내려와 버려서 추가적으로는 매매를 좀 못했던 것 같아요. 휴마시스도 종가에 웬만하면 사고 싶었었는데 시장이 좀 흉흉하다 보니까 매매를 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자, 휴마시스
PHC 내일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거래대금이 의미 있는 구간을 통과를 했죠. 이게 이제 하나의 좋은 힌트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은 여기에서 통과를 했기 때문에 내일 소폭 밀리더라도 다시 올라가는 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일 대응을 해봐도 저는 무방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위메이드가 굉장히 강했죠. 위메이드가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갔는데, 지금 성장주 안에서 지금 대장격으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내일도 지수가 반등하면 오히려 위메이드와 이쪽에 반등의 탄력이 더 강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보면 시장이 반등할 때 컴투스 홀딩스 강하죠. 그 다음에 네오이즈 홀딩스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쪽 종목군들이 오히려 시장 전체적으로 아웃퍼폼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그냥 따라붙는 전략으로 내일은 봐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시장 대비해서 강하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 그러니까 섹터들 전체 통틀어서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NC소프트도 저도 일부 보유를 하고 있지만은 시장의 메인이 위메이드, 컴투스 홀딩스, 네오이즈 시장 하락 때도 방어가 잘 됐고 반등 때도 탄력이 더 좋기 때문에 이쪽이 우선순위로 놓고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IT 반도체는 오늘 사실 LG노텍이 기판의 대장주인데 좀 크게 밀리면서 뭐 대덕전자라든지 심텍이라든지 전부 좀 밀고 내려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시그네틱스라는 IT 반도체가 있는데 사실 좀 더 떨어지기를 바라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밀려서요. 이런 종목군들, 그 다음에 이수 페타시스, 일단 실적이 괜찮은 종목군들, 그 다음에 DB 하이텍 있죠. 많이 밀렸는데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등할 때 다시 쌍봉을 만들어 주는지 정도 체크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텔레칩스도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한 종목입니다. 사실 좀 내려와라 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텔레칩스도 계속 관심권에 놓고 종목을 봐야 될 종목이다 정도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IT 반도체 안에 주도주급의 종목군들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LG에너지 솔루션 상장 관련해서 어제 그런 말씀 드렸죠. 나라 M&D라든지 마지막 불꽃을 태우러 간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나라 M&D, 나인테크 전부 다 마지막 불꽃을 좀 태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불꽃을 태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인테크는 그냥 종가에 베팅을 하고 종가 첫 타임에 그냥 깔끔하게 매도를 좀 했네요. 사실 갭이 좀 뜰 거로 생각을 했었는데 갭이 안 떠서 그냥 기본 베팅으로 그냥 첫 타임에 매도를 해버리고 좀 말았고요. 이런 마지막 불꽃, 사실은 오늘을 넘기면 안 되는 종목군들이겠죠. 오늘을 넘기면 안 되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하이브라든지 YG엔터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요. 최근에 메타버스 쪽이 추세가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회복이 좀 늦습니다. 그래서 시장 반등할 때도 사실 조금 느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가 좀 살아있는 종목군들 안에서 반등을 좀 노려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게 일단 푸른기술이 새롭게 로봇 관련주로 좀 편입이 되면서 일단 바닥권에서 좀 돌리는 모습인데, 요즘 상한가에 들어가는 종목군들이 워낙 역배열에서 넘어가는 종목군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조금 대응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종목군들이 좀 대응이 어려운 것 같고, 그 밖에는 뭐 오늘은 시장 계속 밀릴 때 개인적으로는 돌파 매매만 몇 차례 매매만 하고 시장을 좀 관망을 했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은 아마 지수의 반등의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일 지수 반등에 대응 잘 하시고요. 혹시나 지수가 강하게 반등할 때는 이런 풋 종목군들은 특히 조심을 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카카오뱅크 이야기를 할게요. 카카오뱅크가 상장하고 나서 이날 굉장히 많은 거래 대금이 터졌죠. 3조 7천억 거래 대금을 터뜨리고 일단 올라갔었는데 따상 출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따상 출발은 하지 않았고 많은 거래 대금이
터졌어도 초반에는 좀 밀렸다. 좀 밀려 이렇게 보면은 안 나오는구나. 좀 밀렸다 가는 흐름이 나왔죠.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가서 사실 이거를 잡기가 쉽지는 않아요.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이때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특정 증권사, 외국계 증권사에서 대량 매수가 엄청나게 빨리 들어왔습니다. 또한 연기금도 이때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왔었는데요. 그런 흐름, 네, 그런 흐름이 체크가 빨리 된다면 이 시가를 회복할 때 따라붙어서 볼 수 있겠죠. 근데 반면 이런 케이스도 있지만은 안 그런 케이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SKI 테크놀로지. 반면에 이런 최악의 케이스도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최악의 케이스에 걸려버리면은 계좌가 신규주는 녹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녹아버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 자, 아주 간단합니다. 시가가 형성이 되고 시가부터 엄청난 거래가 터지면은 이거를 눌림으로 매수한다? 거의 자살 행위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흐름이 나오면 이거는 우리가 낄 판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종목을 버리시면 저는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LG에너솔루션이 따상이 안 나오는 게 좋겠죠. 그냥 20-30% 선에서 그냥 공모가 그러니까 상승을 하고 거기에서 좀 눌렸다가 올라가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공모가가 30만 원인데 이게 뭐 45만 원, 50% 이상 혹은 6, 70% 이상에서 출발을 하게 된다면 네, 과감 없이 네, 종목을 패스하는 게 현실적으로 유리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도 방송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창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